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얼마나 단단히 붙잡고 있을까?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병원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 들었는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그 생각이 바로 후회의 시작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 합니다. 67세 이후에는 진짜로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아요. 그 독하게 산다는 건 무섭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다시 세운다는 뜻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아산에서 78세로 살고 있는 박정혜입니다. 젊을 때는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부모님 모시느라 내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환갑이 지나고 나니 문득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나만 생각해도 되겠지.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대화는 점점 줄었고 자식들은 각자 바빠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몸은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고 은행 잔고는 줄어들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걸요. 첫 번째, 건강은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60대 후반이 되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 다 늙었는데 뭐하러 검진을 받아. 하지만 그 한 번의 미루는 선택이 당신의 노후를 송두리째 바꿉니다. 전북 정읍에 사는 70세 김만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건강하다고 믿었어요. 감기 한 번 안 걸린다며 병원도 가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갑자기 큰 병이 발견됐어요. 이미 늦었죠. 수술비는 수천만 원, 자식들이 대출까지 받아서 겨우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 후 김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병원 한번 가볼 걸.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여러분,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나를 위한 보험이에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을 수 있을 때 걸어야 합니다. 힘이 빠진 뒤에는 아무리 걸으려 해도 다리에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요. 건강은 돈보다 빠르고 잃으면 돈으로도 못 삽니다. 두 번째, 돈은 자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라는 이유로 돈을 모았죠. 하지만 67세 이후부터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갈 내일을 위해 써야 해요. 서울 강동구의 정미자 어르신은 퇴직금으로 받은 돈 전부를 아들에게 빌려줬습니다. 사업 잘 되면 나중에 효도하겠지. 하지만 그 사업은 망했고 돌려받지 못한 돈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마음의 상처와 생활비 걱정뿐이었죠. 그 후 정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죄가 아니더라. 이제는 매달 일정 금액을 자신을 위해 쓰십니다. 맛있는 밥, 운동기구, 작은 여행. 그걸 하면서 오히려 건강도 좋아졌고 자식들도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요.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하는 도구로 써야 합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다 내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면 자식들도 불안해져요. 내가 든든해야 가족이 든든합니다. 세 번째,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이건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커지고 그 틈을 타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박성우 어르신은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형님, 이건 확실한 투자예요. 그 말 한마디에 평생 모은 돈 절반을 잃었죠. 그때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따뜻해야 하지만 내 지갑은 차가워야 하더라. 믿음은 관계의 시작이지만 경계는 삶의 안전망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돈 이야기가 나오면 한 발 물러서세요. 진짜 친구라면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먼저 챙길 겁니다. 네 번째,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워서 무조건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낳습니다. 경기도 구리의 김현희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화번호는 많아도 진심으로 내 안부 물어주는 사람은 둘뿐이더라. 맞아요. 이제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나에게 다가와 오늘은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봐주는 사람. 그 한마디가 진짜 위로가 됩니다. 복지관, 주민센터, 교회 모임 등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항상 마음이 편한 사람과만 이어지세요. 다섯 번째, 배움은 늙지 않는 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나이에 뭘 또 배워. 하지만 그 순간부터 머리도 마음도 다치기 시작합니다. 충북 청주의 송기섭 어르신은 70이 넘어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키보드 하나 누르는 것도 무서웠지만 이젠 직접 문서를 만들고 손주에게 이메일도 보내세요. 그분이 웃으며 하신 말이 잊히지 않아요. 새로운 걸 배우니까 인생이 다시 열리더라. 배움은 나이를 이깁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스마트폰 배우기, 그림 그리기, 노래 배우기, 운동 배우기. 배운다는 건 내 안에 살아있는 나를 깨우는 일이에요. 지금 배우지 않으면 세상이 너무 빨리 달아나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세상과 단절되는 순간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모두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믿음입니다. 67세 이후에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믿음을 잃는 순간 몸이 먼저 늙습니다. 마음이 다치고 삶이 흐려져요. 저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혜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한마디가 제 하루를 바꿔요. 여러분도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짜 나이는 내가 내 삶을 포기한 날에 멈춥니다. 67세 이후의 인생은 남은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고 돈을 지키고 관계를 다듬고 배움을 시작하세요. 이 5가지를 붙잡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다시 빛이 납니다.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5가지를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삶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작은 변화로 인생을 다시 세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5가지 기억하시죠? 건강, 돈, 사람, 배움, 그리고 품격. 이제 그 5가지를 실제로 삶에 적용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건강 독립의 주인공, 전북 익산의 박춘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70세까지 병원이라는 곳을 거의 안 가셨습니다. 괜찮아, 좀 쉬면 낫겠지.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웃의 도움으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그 일을 계기로 완전히 달라지셨죠. 그 후 박 어르신은 매일 새벽 6시에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집 앞 공원을 3바퀴 돌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고 해요. 이제 내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 지금은 75세지만 혈압도 정상이고 약 하나 안 드세요.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운동은 돈보다 빨리 늙는 걸 막는 유일한 약이에요. 두 번째, 돈의 독립으로 인생이 달라진 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정영우 어르신. 이분은 퇴직 후 모은 돈 대부분을 자식 결혼 자금으로 쓰셨습니다.
그 후엔 생활비 때문에 늘 불안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라도 나를 위해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직접 주민센터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신청했습니다. 하루 4시간 청소 일을 하며 월 60만 원 정도 벌죠. 그 돈으로 여유 있게 생활하고 손주들에게 작은 선물도 해요. 자식들 얼굴 볼 때마다 미안함 대신 웃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손 벌리는 게 아니라 밥 한 번 사주는 게 즐거워요. 이게 진짜 독립 아닐까요? 세 번째는 관계의 독립입니다. 나이 들어서 제일 무서운 게 병이 아니라 고립이에요. 서울 강서구의 김말순 어르신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몇 년 동안 혼자 지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캘리그라피 수업을 신청하셨죠. 글씨를 배우러 갔지만 사실은 사람을 만나러 간 거였습니다.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지금까지 4년째 매주 모임을 갖습니다.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아플 때는 병문안도 갑니다. 이제는 누가 내 안부를 묻는 하루가 있다.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관계의 독립은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배움의 독립이에요. 충청북도 진천의 73세 이승호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나는 공부랑은 인연이 없다고 말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손주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편집하는 걸 보고 나도 해볼까 싶어서 주민센터에서 영상 편집 수업을 들었죠.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못 움직였지만 2달이 지나자 직접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우리 동네 꽃길 산책. 지금은 500명이 넘는 구독자가 있고 그걸 본 손주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진짜 멋있어요. 그 한마디에 이승우 어르신은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이 나이에도 배울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품격의 독립입니다. 이건 조금 조용한 이야기입니다. 부산의 윤정희 어르신은 77세 생일날 가족을 모아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유언장, 보험증서, 장례 메모가 담겨 있었죠. 자식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런 걸 미리 준비하세요? 어르신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건 나의 마지막 배려야. 내가 준비하면 너희는 울지 않고 정리할 수 있을 거야. 그날 이후 가족들은 윤 어르신을 다르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품격 있게 사랑을 실천한 부모였어요. 그런 준비가 오히려 자식들에게 평생의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실천은 결코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병원 가는 날을 잊지 않는 것,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해보는 것, 한 사람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이어가는 것, 그리고 내 남은 시간을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독하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운동화 끈을 묶고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세요. 우리 밥 한번 먹자. 그 말 한마디가 당신 인생의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5가지를 먼저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